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천구의 관점입니다. 오늘은 연평해전과 햇볕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최근에 아주 문제작이 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보고 또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제가 2008년에 그 연평해전과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략학회라는 아주 유수한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에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무슨 논문이냐면은 서해 북방 한계선의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 방안, 그런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평해전을 거기서 여러 번 언급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연평해전 영화와 연평해전과 그 햇볕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 영화를 말씀드리면은 영화는 이제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연평해전은 두 번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1999년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는데 이것이 2차 연평해전이 바로 우리 영화에서 다루는 연평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참 그런 그 감격을 주었던 것이 이제 많이 있죠. 이것은 이제 21세기에 2002년이니까요. 21세기의 최초의 현대 해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연평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고, 또 아주 감동 있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우리 인물들이, 우리 이제 가장 참수리 357호의 정장인 윤영아 대위가 아주 부각이 됐죠. 그래서 지휘관으로서 정말 군인 정신에 투철하게 그렇게 끝까지 함선을 갖다가 지휘하면서 이렇게 사라져간 그런 윤영아 대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타장에 있었죠. 한상구 가사는 이제 손이 부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끝까지 배의 키를 놓지 않으면서 참수리호와 운명을 같이 한 그런 아주 불굴의 그런 군인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눈물을 자아내는 것이 약간 언어장애, 벙어리의 어머니를 가지면서도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커간 그런 이제 윤동혁 상병이죠. 윤동혁 상병이 이제 의무병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 주려고 자기 목숨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끝까지 해서 나중에 영화에서 보면은 한상국 가사가 바다에서 이제 침울한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찾아서 나올 때까지 시신이 나올 때까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눈을 감는 부상이 심해서 그런 이제 불굴의 또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이 진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영화에 나오는 이런 연평해전과 햇빛 정책을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연평해전이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배후에는 햇볕 정책이 있었다 하는 주제로 제가 저희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은 원래 하나의 수단이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일에는 무력 통일 그다음에 대의원 통일 합의 통일 여러 가지 통일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햇볕 정책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의 방식이죠. 그것이 전체 통일이 아니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정권은 이것을 이제 수단을 하나의 목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햇볕 정책이 목적인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 통일과 관련된 모든 국가 정책은 전부 햇볕 정책으로 전부 일원화해 가지고는 모든 것에 다 햇빛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정책까지도 그렇게 이제 그 햇볕 정책을 적용해 가지고도 그 햇볕 정책은 이제 북한을 이제 햇빛으로 끌어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추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것이 그냥 굉장히 있어가지고는 햇볕 정책에 반대하면 마치 통일에 반대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필요해서 어느 하나의 집단 체면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만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고 따라서 북한과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북한과의 충돌을 좀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것이 아주 최고 목표같이 그렇게 운영한 것이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너무 노력했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충돌을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희생이 안 해도 될 희생을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연평해전 때 보면은 북한이 계속 NLL을 침범해서 우리 경계선을 침범해가지고는 계속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첫째 날 내려오고 둘째 날은 3km 오고 넷째 날은 4km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제 위에 상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니까 상부의 지침을 계속 요구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가 9일차에 계속 연속적으로 침공을 해서 들어오고 이미 그것이 이제 숫자도 11km까지 구역도 더 넘어서 들어왔고 함정도 10척이나 NLL을 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밀어내기식에 이제 발포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밀어내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북한 함정이 먼저 발포를 했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는 지침이 없지만은 마침 당시에 제2함대사령관이 독자적인 결정으로 빨리 밀어내고 대응 사격하라 그래가지고는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선 장병들의 사기가 충천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기가 훨씬 북한 무기보다 좋았기 때문에 먼저 맞고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혁혁한 전과를 이루었죠. 그래서 북한의 어뢰정이 한 척이 침몰하고 또 5척의 경비정이 파손되는 그래서 NLL 밖으로 격퇴하는 그런 아주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만일에 처음부터 경계를 갖다가 북한 NLL이 침범에 들어올 때부터 빨리 막으라고 그러고 지침을 내렸으면은 거기까지 11km까지 뒤로 밀려가지고 그때서야 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함대사령관이 제2함대사령관이 요행히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서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햇빛 정책 때문에 북한과의 충돌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1차 연통해전은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을 밀어낼 격퇴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연통해전에서는 그때도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할 사태가 돼 있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하는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징후가 있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GV에서 이것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묵살해버리고 계속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때도 여러 가지 이제 지침 요구를 해도 별로 안 내려주고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계속 침투를 하고 계속 며칠 동안을 계속 이렇게 남한 NLL선 이남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북한은 당시에는 1차 연통해전을 하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서력을 하기 위해서 아마 치밀한 작전 계획을 한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작전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보도 다 나오고 전문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밀한 작전을 해가지고는 작전을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북한 경비정이나 북한 함정이 NLL 그쪽에 있는 이제 우리 함정 하나는 먼저 보냅니다. 먼저 앞으로 보내놓고 357 첨수리호를 뒤에 남기는 첨수리호만 딱 겨냥을 해가지고는 아주 근접 접근을 해서 왜냐면 상대방이 아는 것 같아요. 근접 접근을 해도 이쪽에서 안 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근접 접근해서 보통 이제 포를 갖다 자기 공격하는 의미로 이제 포를 딴 데다 이렇게 겨냥하거나 또 공중을 향해서 있게 돼 있죠, 보통 때는. 그런데 이것을 딱 그 이쪽 배에 대해서 첨수리호 357에 대해서 이 포신을 내려서 이렇게 정조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하고 있는데 이래도 우리는 대응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먼저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장부의 명령에 군인으로서 명령을 불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해군 간의 그 해상 전투에는 상대방의 포신을 자기한테로 돌리면은 그게 바로 공격 징후랍니다. 공격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때는 대항 사격을 이쪽에서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마치 이제 이거는 서부 영화 같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왜 악한이 이제 먼저 총을 딱 빼지 않습니까? 빼면은 이게 이제 명사수 같은 그런 배우 중에서 이제 게리 쿠퍼나 아란 나터 같은 옛날에 유명하던 명사수 이런 사람들이 악한이 총을 딱 빼는 순간에 그걸 갖다 포착하면 그 순간에 그 빠르게 권총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먼저 쏜 사람이 유죄가 되기 때문에 먼저 쏘려고 총을 뽑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하는 것은 그거는 정당방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악한을 퇴치하는 것이 이제 서부 영화의 하나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해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포신을 돌려서 사격 준비를 하면은 그 공격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쏘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그냥 해상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계선을 영해를 갖다가 침범해서 내려온 배입니다. 그런 배가 거기다 또 그 포신을 갖다가 우리 배에 대해서 딱 정준을 했더니 공격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공격층을 보면은 그 대항 사격을 빨리 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거를 그 안전 수칙에 수칙에 묶여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 함정이 먼저 쏜 다음에 그다음에 쓰니까 이건 늦고 또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대방의 포가 아주 강력했으면은 한 방에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같으면 먼저 쏘면 한 방에 죽이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겠기 때문에 이것은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것이 바로 햇볕 정책이 가져다 결과다. 햇볕 정책에서 북한의 자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수치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제2차 염통해전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요. 영화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포를 딱 돌려서 조준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해전 수칙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염통해전에서 그런 그 햇빛 정책이 상당히 염통해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본 데 대해서 상당히 그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안전 수칙이 교전 수칙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NLL 북방 한계선을 사수하라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먼저 발사하지 말라. 세 번째가 상대방이 먼저 발사하면은 그때 교전 수칙에 따라서 격퇴하라. 못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전쟁으로 확대하지 말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수칙, 상대방이 발사하기 전에는 발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권총 뽑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맞기 전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즘 이제 그걸 바꿨죠. 근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우리 아군을 갖다 죽이는 그런 수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칙도 네 번째 교전 수칙도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으로 확대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근데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은 아주 큰 겁니다. 국가의 승패를 결정하는 큰 것이 전쟁이죠. 그거는 이제 6.25 전쟁, 무슨 뭐 이라크 무슨 전쟁, 그게 큰 국가의 큰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바로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이죠. 전략에 대한 개혁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지휘부가 하는 겁니다. 정치적 결정이 바로 정치적 결정인데, 그거를 왜 전투원 보고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은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전투는 그 현장에서 그 사령이나 지휘관이 결정하는 것이 전투에 관련한 전술입니다. 근데 전쟁은 전략이고 전투는 전술이라는 하나의 그 일반적인 그 상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선 지휘관이나 일선 그 전투하는 사람한테 전쟁으로 확대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피해를 많이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당했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확대하지 말라니까 보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손을 묶어 놓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를 당해도 전쟁으로 확대하면 안 되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해전수칙, 내려부대 해전수칙은 상당히 우선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당하게 만드는 수칙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그럼으로써 보복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잘못된 그 교전 수칙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햇볕 정책의 하나의 결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수칙이 없었고 지휘부가 제대로 그냥 현지 사령관의 재량에 맡기고 다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적절한 명령을 내렸으면은, 수칙을 내렸으면은 상대방이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즉시 이걸 대응해서 밀어내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퇴치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그 전쟁 같은 거를 모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초기에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계속 10km까지 열흘째 되는 날에도 이 지층을 잘 안 내려보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도, 해전이, 연평해전 1, 2차가 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그런 이상한 수칙과 햇볕 정책의 그런 모호한 태도, 북한과 잘 사귀려는 그런 목적이 앞서서 그것을 갖다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희생. 연평해전, 우리 영화로 나오는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영화로 나오는 연평해전, 거기에서 사실은 불필요한 희생입니다.